자, 지난 시간에는 링 케이블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 케이블 그 차이점이 뭔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링 케이블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 렌툴, 스트리퍼, 딥버, 유팁 케이블 등 그리고 제작 요령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트워크 기초 이론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네트워크를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서 자, 한번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자,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컴퓨터 2대 이상이 연결되면 그건 무조건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AN이란 표현을도 하죠. Local Area Network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네트워크를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리소스, 즉 자원의 공유가 되겠습니다. 자원을 공유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린터라든지 어떤 이런 파일이라든지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상에 물려 있는 이런 노드들이, 즉 유저들이 어떤 장비를 직접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트워크의 구축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프린트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파일 서버를 하나 둬서 여기다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여기다가 파일들을 공유해서 업무적인 파일을 공유해서 갖다 쓰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이제 자주 듣는 말들이 이제 서버란 말을 이제 많이 듣죠. 서버. 그 다음에 그 반대말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우리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일단 서버라는 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들을 우리는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메일 서버, 그 다음에 www 해서 웹을 제공해주는 서버를 웹 서버, 그 다음에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이라서 파일만 전송해주는 서버를 FTP 서버, DB 서버, 아주 서버들이 많지요.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쪽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PC,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돈 뽑으러 가는 그 은행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돈 뽑는 단말기, ATM이라 부르죠. ATM,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클라이언트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토폴로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용어를 토폴로지라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만 설명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토폴로지는 바로 이 스타형이 되겠습니다. 스위치 또는 허브를 분기된 케이블에 연결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이 허브가 있고요. 거기에 선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허브는 조그맣게는 4포트짜리 내지는 8포트 내지는 16포트 24포트 이런 식의 허브들로다가 우리가 구성을 하죠. 현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슨 토폴로지다? 스타형 토폴로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더라.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 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케이블 작업하는 거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또 이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RJ45 8핀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로스 케이블 5줄 5, 녹줄파, 파줄로, 황줄로 여기가 568 A 규격이고요. 그 다음에 13번과 26번이 바뀌었죠? 요거를 뭐라 했었죠? 568 B 규격. 그래서 한쪽이 568A, 한쪽이 568B를 우리는 크로스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둘 다 568A, 이쪽도 568A인 거를 우리는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게 UTP 케이블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코엑시얼 케이블이라 해서 이제 동축 케이블이라 부르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텔레비전 그 방송 받을 때 요렇게 생긴 걸로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받았었죠. 지금은 이제 워낙에 또 이런 인터넷 방송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버 옵티컬 케이블에서 광 케이블이라고 우리 소위 말하는 요건 이제 여러분들 현재 지금 인터넷이 요 광 케이블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현재 여러분들 집에 들어온 그 인터넷 SK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KT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광 케이블로다가 이렇게 땅 속에 다 붙여 있어서, 그래서 이 광 케이블 속도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정보다는 주로 이제 백본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인터넷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케이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장비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 이제 유선 인터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그 와이어리스 방식이죠. 무선 방식. 그래서 와이파이의 뜻은 와이어리스 피델리티라고 해서 무선으로다가 전송해주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전송이다라고 해서 와이파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Y하고 FI를 줄여서 이렇게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이제 한쪽 쏴주는 놈이 있어야 되고요, 받는 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쏴주는 놈을 우리 액세스 포인트라고 해서 AP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받는 놈을 이제 리시버에서 수신 측 리시버라고 이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요 AP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무선 공유기라고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2개 내지는 3개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쏴주게 되면 가정에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내지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선 인터넷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AP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제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카드 부르는 바로 그 놈이 우리가 전문 용어는 NIC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더넷 카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은행 단말기에 들어가 있는 ATM 카드, 그 다음에 토큰 카드, 그 다음에 무선 랜카드라고 해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USB 방식으로 된 요만한 놈들도 많이 이제 요즘에 시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생긴 카드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가지고 안테나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USB 방식으로 쉽게 USB만 꽂게 되면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방식의 인터넷을 주고받는 이제 특징인데 요거는 뭐 크게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CSM의 CD 방식이라 부르는데 반송파가 없을 때 전송하는 건데 뭐 이거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100Mbps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기가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1000Mbps를 우리가 1000이 기가니까 1000메가 1기가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요즘 우리 기가 인터넷 부르는 게 바로 요 1000베이스 bps를 얘기합니다. 1초에 1000메가바이트 비트를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CSM CD 방식을 이제 도식화한 건데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토큰 방식, 와이어리스 방식인데 와이어리스 무선 인터넷은 CSM이 CA 방식을 사용합니다. CA가 뭐냐면 Collision Avoidance라고 해서 충돌을 피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무선 인터넷은 약간의 이제 지연 시간이 생기죠.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토폴로지 중에서 스타형 기억나시나요? 스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스타형의 중심에는 바로 이놈이 있었었고 요게 바로 4포트짜리네요. 4포트짜리 허브가 되겠습니다. 아니 5포트지요?
5개니까 5포트가 되겠네요. 5포트인데 엄밀히 제가 왜 4포트라고 얘기했냐면 이 중에서 포트 하나는 업링크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선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인터넷 우리가 원선이라 부르는데 원선을 연결시켜 주는 거고, 나머지 요 네 놈을 각각 이제 PC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포트짜리 허브라 부르는 게 원래 맞고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엔 5개라서 그냥 5포트라고 이제 원래는 이제 정확히 따지면 5포트짜리긴 하지만 4포트 4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허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왜? 하나는 어차피 인터넷 쓰기 위해서는 원선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이게 허브가 되겠습니다. OSI 7계층 중에서 1계층에 해당합니다. OSI 7계층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놈이죠. 물대내 트세표응이죠. 트세표응.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OSI 7계층입니다. 7계층.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게 물리적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걸 L1, 여기를 L2, 여기를 L3, L4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라서 L1부터 L3 장비까지만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낮은 하위 계층이 L1, 요게 바로 L1 계층에 속해 있는 그 더미 허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뭐도 있죠? 여기에는 이더넷 카드도 역시, 즉 랜카드라 부르는 요것도 역시 L1 계층에 속합니다. L2 계층에 있는 대표적인 거는 스위치 허브. 똑같은 허브인데요, 얘는 더미 허브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허브라고 해서 맥 주소를 감당하는 놈이 있어요. 이 스위치 허브는 맥 주소를 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L3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라우터가 되겠죠. 라우터는 IP를 관장합니다. IP를 다루는 장비는 다 L3 장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끝난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L2 장비. 아까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 안에 이제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한테 들러붙어 있는 컴퓨터들의 뭘 기억한다? 맥 주소를 얘는 기억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요 첫 번째 구멍에, 두 번째 구멍에 어떤 놈이 붙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얘는 브로드캐스팅을 날리질 않습니다. 바로 찾는 놈을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얘가 관장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브로드캐스팅 날리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더 아까 이 더미 허브보다는 속도가 더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게 바로 L2. 당연히 가격은 더 비쌉니다. 이 더미 허브보다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관장한다. 요게 여기 L2 장비의 키포인트죠. 나머지들은 뭐 컬리전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당연히 이제 생기질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L2 장비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나 이런 집에는 물론 이제 L2를 쓰진 않겠지만, 일반 회사에 가보게 되면 L2 장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담벼락에 들러붙어 있죠. 브로드캐스팅, 방송 때리는 건데, 브로드캐스팅은 많이 날릴수록 이제 컬리전,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딜레이가 생깁니다. 자, 이제 드디어 L3 장비인 바로 이제 이 라우터라는 장비입니다. 이게 라우터 비싸요. 이 라우터 장비는 아까 그렇죠. 얘는 IP를 관장한다고 했었죠. 이 안에 있는 이 CPU에서 메모리에서 IP, 나한테 들러붙어 있는 장비들의 IP를 얘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L3 장비 라우터. 결국은 인터넷이라는 건 이 라우터들끼리 통신하는 거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결국 네트워크는 전 세계에 있는 이 라우터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결국은 그게 네트워크고 그게 인터넷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3 장비로 라우팅 테이블을 갖고 있다. 경로 배정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IP 어드레스를 할당한다. DHCP라는 거는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라 해서 자동으로 IP를 주는 거, 할당해 주는 걸 DHCP라고 해요. 그 다음에 컬리전 발생 안 한다. 브로드캐스트 오면 나눌 수 있다. 서브넷 마스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L3 장비 잘 봐주세요. 여기 결국은 요 놈이 인터넷의 핵심 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인데요. 프로토콜 TCP/IP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NetBUI, 그 다음에 IPX, SPX.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거 할 때 그 PC방에 있는 애들끼리 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죠. IPX. 그 다음에 애플톡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TCP/IP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IPX도 요즘 스타 게임 안 하니까 이것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TCP/IP를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IP 주소, 맥 주소. 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맥 주소는 로트 넘버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로트 넘버. 우리 왜 일반 제조업체 가게 되면 그 어떤 그 물건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이상한 식별번호를 넣거든요. 그 로트 넘버라고 그러는데 이 로트 넘버는 전 세계적으로 중복된 게 있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그 랜 카드라고 부르는 그 랜 카드도 여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여기다 딱 꽂는 거잖아요, 선을. 요 랜 카드도 로트 넘버가 다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해요.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맥 어드레스라고 불러요. 자, 그럼 확인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스 화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랜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네트워크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속성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속성 창이 뜹니다. 여기서 어댑터 설정 변경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제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어댑터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 4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더넷 유선 랜 카드가 되겠고요. 하나 와이파이 무선 랜 카드가 되겠고요. VPN 이건 가상 이제 랜 카드가 되겠고요. 블루투스 이거는 각종 블루투스 연결할 때 쓰이는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유선 이 어댑터 이더넷이 써 있는 거에서 마우스 우클 상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를 눌렀더니 여기 이더넷 상태라는 창이 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용함 뭐 4분 30초 할당받았다는 얘기고요. 100mbps짜리 속도로다가 붙었던 뜻이고요. 자세히를 눌러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맥 어드레스 L2 장비가 알고 있다고 했었죠. 24FAACE0292 16진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L2 장비가 요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들을 찾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DHCP yes라고 되어 있는 얘기는 컴퓨터를 켜자마자 공유기가 자동으로 IP를 넘겨준다는 뜻이고요. IP 버전 4 이렇게 있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이제 네트워크를 분리시키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브로드캐스트 영역을 나누는 건데, 요건 좀 개념이 좀 어려워서 요걸 하실 때는 이제 잘 따져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거는 이제 서브넷 마스크 그 생성기라고 해서 그 툴을 가지고 하시면 좀 복잡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브로드캐스팅 영역을 쪼개낼 때 둘로 쪼갤 거냐, 4개로 쪼갤 거냐, 뭐 8개로 쪼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라고 있는데요. 참 아까 이 IP 주소는 L3 장비가 관장합니다. 따라서 라우터 내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그 공유기, 그것도 이제 라우터 기능이 있지요. 그래서 공유기는 벌써 이 IP 주소를 다 여러분들 들러붙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IP를 다 알고 있지요. 자, 다음에 게이트웨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라우터, 즉 다시 말해서 공유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는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부끼리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게이트웨이가 필요가 없어요. 내부 IP만 서로 충돌만 안 나게 되면 무조건 네트워크가 되는데, 바깥 세상으로 빠져나갈 때는 사설 IP를 공인 단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이제 NAT 기능이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인가 뭐 아무튼 그런 약을 따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갈 때는 사설 IP를 공인 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해주는 놈이 바로 이 게이트웨이예요. 그래서 얘는 바깥 세상 나갈 때, 다시 바깥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는 다시 내 밑에 있는 사설 IP랑 같이 매칭을 다시 시켜서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 나갈 때, 즉 인터넷 나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놈이고요. 나머지 이제 DHCP 서버도 역시 똑같죠. 공유기가 DHCP 기능을 해주는 얘기고요.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얘기고, 그 다음에 DNS 서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메인을 네이버.com 딱 쳤을 때 이제 DNS 컴퓨터가 이걸 IP로 바꿔서 해주는 그 DNS 컴퓨터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 버전 6 여기 있네요. 아까 살펴봤었던 게 여기 지금 현재 보이고 있죠. FE80, 그 다음에 뭐예요? 중간에 콜론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0은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죠. 0은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콜론과 콜론 사이에 없네요. 아무것도. 여기 0이에요. 0.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제 인터넷 이더넷 카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마지막 거의 다 됐는데요. 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 주소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IP 주소는 32비트 IP 주소 쓰고 있어요. 32비트.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2의 8승, 여기가 2의 8승, 여기가 2의 8승, 여기가 2의 8승. 지수의 곱은 지수의 합이죠. 그래서 2의 8 플러스 8 플러스 8 플러스 8이기 때문에 결국은 2의 32비트가 돼서 이런 주소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P 버전 6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IP 버전 6는 이런 주소들이 나올 거예요. 중간에는 이제 도트가 아닌 이렇게 콜론이라 부르는 요걸로다가 각각 이제 항목들을 구분을 해주는 IP 버전 6가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네트워크 기초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